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2011년도 대익 8582 생병, 청병 101. 101이니까 2011년도에 8582 중에서 첫 번째 차라는 얘기겠죠? 제가 이 차를 한번 마신 적이 있던가요? 사실 제가 병배차는 오래되지 않으면 별로 엄두가 안 나요. 대익, 8582, 칠자병차, 맹해차창 이렇게 한글로 외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편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한자 병기이고 대익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니까 네, 이렇게 뭐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한 지도 꽤 되었고요.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마셔서가 아니고 마신 건 조금이고 많이 나눠줬어요. 저에게 아직까지는 10년 두었다 보이차를 먹는다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구입을 해서 마시면서 같이 두고 확인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은 못 마시고 그냥 지금 맛없는 건 당연하고 꽉 뒀다가 나중에 마시자는 개념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는 잘 구입을 안 하게 되는데요. 8582도 7542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다고 알려진 차들 중에 하나라서 그 당시에 아마 좀 저렴한 값으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단단해서 얘를 뜯었다가는 완전히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기납이 꽤 강하게 되어 있네요. 왜 전에는 몰랐을까? 기납이 별로 강하게 돼 있지 않은 차들은 아까 이건 진짜 뾰족한 송곳 모양이잖아요. 요건 말고 좀 넓적한 이렇게 뜰 수 있는 형태의 차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칼이 더 익숙해서 저렇게 뾰족한 송곳처럼 돼 있는 걸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게 찻잎의 손상을 제일 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뭐 전차나 뭐 타차처럼 특히 딱딱한 차들은 기납이 강하게 돼 있는 차들은 네. 그래도 아직 부스러기 먹고 싶지 않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약간 기운이 없거든요. 이 봄 어찌나 나른한지 자꾸 네. 졸리고 뭐 그렇습니다. 작은 자사오니까 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비를 좀 깨끗하게 뜯어서 보관도 좀 하고 할 걸 하는 것을 이제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깨끗한 한지를 다시 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보이차가 보관이 정말 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산차 형태로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작은 타차 형태는 오히려 더 쪼개기 힘든 것도 있거든요. 다 해결해서 두 잔이 또 그렇게
해결해서 보관하는 것, 아예 산채 형태로 있는 것, 그리고 저렇게 청병, 기납된 상태로 있는 것에 각각 익어가는 속도나 뭐 익어가는 뭐 이런 형식은 아니고 어쨌든 그 반응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 오래 둘 거라면 쭉 두고 마실 거라면 저렇게 청동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네, 뭐 보관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양을 보관하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찻잔 보이시나요? 아주 예쁘네요. 아주 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그림이에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붓그림이 아니고 말하자면 불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뭘 철화라고 하던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쨌든 새로운 잔에 아주 얇은 백자잔인데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수구 랍시며 갖고 온 것은 사실은 수구랑은 전혀 상관없는 예쁜 다관이에요. 근데 이 다관 뚜껑이 되게 귀여운 원숭이가 얹어진 건데 지금 어디 가는지 왜 안 보이죠? 제가 이렇습니다. 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따로 잘 챙겨뒀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 다과는 뚜껑이 워낙 섬세한 녀석이라 손상되기 쉬울 것 같아서 얘는 수구로 쓰고 그거 할 때만 다관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참 재밌죠. 그 자사호의 매력, 개완의 매력, 한국 국내 작가 다관들이 가지는 매력, 뭐 경덕진 다구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의 매력 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데 저는 다 좋아해요. 금보다는 은을 좋아하는데 자, 단순하게 넘어갑시다. 금보다는 백금을 좋아했어요. 저는 왠지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은보다는 한참 액세서리 만들고 그럴 때 신주버니쉬라는 게 있어요. 약간 검은색, 까만색 느낌이 나는, 생각보다 찻잎을 많이 넣네? 그걸 좋아했거든요. 또 시간이 가니까 이 브라스, 황동, 뭐 이런 게 또 좋더라고요. 저의 취향은 네, 나날이 변합니다. 나는 이것은 절대, 저것은 절대, 뭐 이것은 반드시, 저것은 반드시는 사실 네,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려보고 부족하면 좀 더 넣기로 하죠. 11년 차니까 올해 횟수로 8년이니까 사실 8년까지는 아직 아니고 7년 정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고수차들은 7년 정도만 돼도 그래도 마시기가 괜찮은데 당배차들은 7년 정도 되면 저는 약간 아직은 너무 이렇게 찌르는 느낌도 남아있고 뭐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얘를 두고두고 먹을 거지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맛을 봐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 어디까지 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본다고
맛을 본다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만큼 얘는 다 익었어, 얘는 어떤 상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자신이 얘 지금 되게 맛있는 상태구나, 맛있게 마셔봐야지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작은 사이즈 자사오를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네. 참아야지 이러면서도 그냥 하나 살까? 마침 얼마 그 80ml 용량의 자사오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뭐 이렇게 이 잔이 처음이라 정말 생각보다 훨씬 얇고 잔여풀 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첫 탕의 농도가 이 정도면 두 번째, 세 번째 탕 정도 되면 마시기 딱 좋은 농도가 되지 않을까. 첫 탕은 살짝 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체로 중국차는. 물론 암차 같은 경우는 첫 탕부터 좀 확실히 마실수록 익숙해진다. 보이차의 맛에 내가 많이 익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 차를 구입한 게 2년, 횟수로 3년, 그러니까 2016년, 7년 이 정도 즈음인데요. 구입했을 때는 이제 한 5년 정도 된 차라서 시간이 두고 먹으려고 사실은 구입을 했고,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대형 차창에 이름난,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7542, 8582, 뭐 8542, 뭐 이런 것들은 블렌딩 넘버예요, 말하자면. 이 차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말하자면 일종의 어느 정도 맛을, 얘는 이런 맛이야 라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익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계속 같은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스타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블렌딩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라서 뒀다 먹어도 이 값이면 무리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고, 뒀다 마셔도 돼 라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어요. 어차피 차는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마실 테고, 뭐 이런 마음으로 구입을 해서 그래도 맛을 봤는데 이게 진짜 이건 아니지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많이 덥석덥석 나눠줬어요. 사람들하고 나눠 마시고, 제가 맛본 거는 한 서너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시고 있잖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마실만 해요. 지난번 제가 7542, 뭐 805, 608 뭐 이런 거 마실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론 그 차들은 좀 더 익은 차들이기 때문에 더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차님 양을 조금 덜어내길 잘한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사오에 우리길 잘한 것 같고, 두 번째. 그리고 짧게 우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꽤 마실만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송을 하려고 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예 처음 마셔보는 차들은 조금 꺼리게 됩니다.
마시면서 에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차 맛없어요. 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든 차들을 맛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들을 녹화하면서 마시면 방송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꽤 덜어 있고요. 다행히 마시기에 괜찮아서 오늘은 성공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목이 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막 달고 막 맛있다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적당히 마실만 하고 쌉쌀한 맛 이렇게 약간 아직 혀가 아릿한 어떤 병배차 특유의 맛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하진 않고 특징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잠깐 차 마시고 오르면서 프롤로그만 읽었거든요. 고작 서너 페이지 읽었을 뿐인데 아주 마음을 잡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굳이 아침에 꼭 해야만 한다 이런 명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비관론적인 회의주의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 이제 책을 아직 읽지 않았고 프롤로그만 읽었을 뿐이라서 이제 이 저자의 생각은 제가 프롤로그밖에 엿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 제 생각에 좀 보태자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유한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확인되는 어떤 그런 삶의 유한성, 찰나, 영속성이 아닌 어떤 이렇게 순간에 불과하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 또 우리 만약에 나니 치즈 아니 혀는 대지 말 알아줄래? 냄새 맡는 걸로 끝내줄래? 내 건데? 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 죽음이 완벽한 무해 상태 혹은 뭐 어떤 삶의 종결 뭐 이런 게 아니고 몹시 괴로운 상태의 것이라면 아휴 우리 위험한 우리 고양이 별거 다 참견하고 다니려는 모양인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모든 삶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삶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하지 않는 것 혹은 죽음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느라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어떤 비참한 말로 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고 삶은 유한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인 거죠. 이게 제목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지만, 뭐 어떤 자살 방조 뭐 이런 식의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고 말을 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칼럼들이고 이게 뭐 딱히 뭐 죽음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야 하는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죽음을 위해서 뭐 지구를 버리자 뭐 이런, 당장 죽자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있다면, 책의 프롤로그에도 언급이 되는데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이 어떻게든 끝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이 끝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모두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니까요.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좀 덜 두려울 테고 좀 더 그런 두려움 없이 좀 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저는 일단 종교가 있으니 그 어떤 종교적인 시각에서 봐도 조금 이런 죽음, 종교에서는 죽음 혹은 제가 가진 종교에서는 죽음은 사후 세계를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성경책 좀 읽고 뭐 교회나 뭐 이런데 뭐 빤질나게 다니고 철저하게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의 나가 뭐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다면 천국 사후세계가 결코 안녕하지 못하겠죠. 누구를 속이려 들어?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죽음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는 분위기에서 너무 분위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 고통의 순간에만 그런 것들을 어두운 쪽으로만 떠올리고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꺼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부시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추고 숨기고 덮어두고 그러면 썩는 거죠. 그러면 뭐 냄새가 나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고 이렇게 되기 전에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잔을 더 마시고 읽으면서 마셔도 될 것 같네요. 확실히 더 약간의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좀 더 익어야 단맛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단맛을 느끼기에는 쓴맛, 떫은 맛 등이 강하고요. 덜 익어서 약간 나는 덜 익은 차에서 나는 신맛도 네, 좀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술술 넘어가는 차라기에는 그렇고 개성이 있는 아직 성질도 있는 네, 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 책의 제목을 보신다면 네 방에는 네 책장에는 왠가 어두운 것들만 가득하다라고 말하실 게 분명합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제목에 죽음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끔찍한 책이 아닌데 그 단어 자체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요. 두려워도 결국 닥칠 거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인문학을 공부하고 칼럼을 쓰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초기 영화들. 갈수록 너무 홍상수 영화는 홍상수를 답습하는 뭐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닥 새로울 것이 없게 느껴지는 또 그게 또 매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개인의 이력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력이 드러나 버린 이상 제가 스스로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약간 꺼리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꽤 좋아했거든요. 근데 늘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불편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불편하기도 했고, 네,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즈와 보이차는 꽤 잘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새로 구입한 치즈인데 맛있게 진해서 고다 치즈거든요. 출생률을 따지면서 저출생을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2750년쯤 에는 한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인구가 더 이상 국민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700년 뒤를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요? 첫 번째 그 짧은 글의 제목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말미의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을게요. 이 명료하게 이 책의 성격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에 어떤 다른 의미 아니면 혹시 중의적인 의미 뭐 이런 것도요. 아예 첫 글의 시작 부분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도 이미 죽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아침에 나와 공동체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이미 죽어 있다면 제때 문상할 수 있다. 둘째, 죽음이 오는 중이라면 죽음과 대면하여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심껏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희망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약난발하고
뭐 공약을 지키려고 하냐, 뭐 이런 망언들도 하잖아요. 네. 다섯째, 공포와 허물을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침착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침착함을 가지고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과 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다. 화전민이나 프리라이더가 아니라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 살아보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가져보는 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이란 그 자체로 지나치게 큰 야망처럼 보인다. 이 프롤로그도 그랬지만 첫 번째 글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정리하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이크 타이슨 너무하네요.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아시죠? 이름은 다 들어봤을 관심이 없어도 네,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약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행복해야 한다? 뭐 행복이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것처럼. 막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어떤 불행한 나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를 끊임없이 네, 동정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좀 마치 지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괴로워하지요. 더 괴롭게 만들지요. 충분히 괴로운데 말이에요. 행복의 계획은 실로 얼마나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통해 의미하는 것은 대개 잠시의 쾌감에 가까운 것. 행복이란 온천물에 들어간 후 10초 같은 것. 그러한 느낌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에 세회의 계획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바라다 보면 그 덧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쉽게 불행해진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라고 근심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근심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근심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근심들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좋아요. 좋네요.
이 책도 아마 수많은 페이지의 밑줄을 긋게 될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유도 되게 재밌어요. 끝나버린 잔치상에 먹다 남은 돼지고기 편육 같은 자신의 육체.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네, 50견도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네, 막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네, 여러모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어, 뒤로 가니까 좀 더 약간 구수한 단맛 같은 게 더 나는 것 같아요. 이 고다 치즈와 아주 잘 어울리냐고 물으면 잘 어울린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즈도 되게 진해서 약간 쌉쌀한 맛까지 나거든요. 그러면서 얘와 얘가 서로를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이런 거죠. 그리고 뒤로 가니까 차 향도 더 올라오네요. 이게 아마도 차 향이 더 올라온다기보다는 이 향이 지속적으로 나니까 제가 더 잘 느낄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오래되지 않은 차들, 병배차들도 조금 농도를 옅게 하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보이차, 병배차들을 맛을 볼 때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 전에 보이차들을 마셨는데, 워낙 좋은 차들, 혹은 충분히 익은 차들을 마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보이차의 맛은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런 약간 차향도 되게 편안하게 나고, 또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마셔도 네, 뭐 머리 두통이나 복통이나 없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몸의 온도, 온기가 좀 돌고 뭐 이런 거였는데, 햇 병배차들은 그렇게 마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입에서 잘 괴롭고, 마시면 힘들고, 두통 복통 등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이게 익숙함의 차이였나 싶은 생각이 드니 약간 속은 기분도 들고. 네, 어쨌든 맛있어진 걸 수도 있고요. 몇 년 사이. 마치 오랜만에 조카나 친구 아이를 보는 것처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훌쩍 커버렸네, 이런 느낌? 적당한 농도로 차를 우릴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어떤 차를 내 입에 맞게 우릴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아주 남에게 맞출 수 있을 만큼 잘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영부영 10년 넘는 시간 동안 네, 차를 마셔왔네요. 새삼 신기합니다. 엊그제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안지 그렇게 오래되었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얘가 이만큼 컸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시간이 어느새 쑥 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어,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 이렇게 휙 지나온 것 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은, 시간이 간 게 신기한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어이구 세상에, 설거지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네요. 설거지의 끝은 헹구기일까요? 식기를 헹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싱크대에 물기를 닦고 가스레인지에 얼룩을 닦고 도마를 세워놓고 수세미를 잘 마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을 때 비로소 설거지는 끝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화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지요. 화장이란 기초 화장을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피부를 유지하고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화장품을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쿠야. 설거지의 윤리학. 설거지는 밥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취식은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배우자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설거지는 하지 않고 엎드려서 팔만대장경을 필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여운 미남도 그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웃겨. 혹 자의 삶이 지나치게 고생스럽다면 누군가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웃겼잖아요, 사람을. 응? 그쵸? 저만 웃겼나요? 이렇게 웃겼죠? 설거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라고. 막 이렇게 웃겨놓고 훅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다음 문장이에요. 한국의 현대사는 19세기 유황계급 양반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남긴 설거지를 하느라 이토록 분주한 것이 아닐까요? 후대의 사람들이 자칫 설거지만 하며 인생을 보내지 않으려면 각 세대는 자신의 설거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대 간의 정의입니다. 정의. 저스티스 그 정의 맞아요. 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영문 표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웃깁니다. 설거지의 문명론. 설거지는 귀찮은 일입니다. 설거지가 귀찮은 나머지 그냥 굶고 싶겠지요. 혹은 일회용 식기를 사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싶겠지요. 설거지를 한껏 미루다가 몰아서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설거지를 너무 미루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입니다.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미국에서 교수도 했나 봐요. 영문으로 저서를 쓰고 막 이런. 그래서 한국어 책은 이게 처음이랍니다. 네. 그 전에도 저희 아이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제가 평소 지론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자기가 많이 충분히 알고 소화하고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타인의 언어로 바꾸어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공부를 했던 언어, 배웠던 언어는 습득했던, 그것을 습득할 때 사용되었던 언어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혹은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는 언어일 경우가 많죠.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특정한 언어, 단어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간혹 그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어떤, 도무지 한국말을 들었지만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제3세계의 언어 같네. 뭐 이런 느낌. 다른 차원의 언어 같네 하는 느낌이 아닌, 들으니까 그래 이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 가르치는 데에 대한 재능은 완벽히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아닌, 내가 그것을 얼만큼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내가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때도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하고 이해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한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웃길 수도 있겠지요. 네, 글을 아주 재밌게 쓰시네요. 그리고 전 지금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도 했잖아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스카프, 반팔을 입고 있는데, 저는 늘 집에서 스카프를 두르고 있거든요. 기관지나 목이 약해서. 근데 땀이 흘려서 스카프를 벗었고, 스카프는 늘 면으로 된 스카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카프로 땀을 닦고 있습니다. 몸이 뜨끈뜨끈하네요. 좀 더 진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한번 조금 더 길게 우려서 섞어서 마실까 싶어요. 요것을 마지막으로 2차짜리를 마무리하고, 전 좀 더 편안하게 널브러진 자세로 책을 읽으면서 킥킥거리다가 화를 내다가 뭐 이렇게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예뻐요. 잔이 참 예쁘네요. 제가 대체적으로 아예 아주 투박한 형태나 뭐 이런 두께라도 조형미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것 안에서 네, 그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뭐 괜찮다, 예쁘다, 뭐 그럴싸하다, 뭐 근사하다, 뭐 이런 어떤 기준들. 제 생각보다 심미적인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여간에서 잘 예쁘다고 여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무슨 경지가 있다거나 뭘 많이 안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취향이 너무 확고한 거죠. 확고한 취향. 확고한 취향은 편하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싫. 별게 다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그
수구에 이렇게 찬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도 예쁘고, 네, 모양도 예뻐요. 네. 본의 아니게 편집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왔고, 저희는 뭐 여느 중학생들은 더군다나 뭐 어쨌든 중학생들은 부모와 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저희 집은, 네, 현관에 조용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찻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저를 놀래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학교에서의 일, 또 지금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다다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맙기도 하고 참 다행스럽기도 해요. 저는 부모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두루두루. 그래서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설명하고, 대충 애니까 두루뭉술 이야기 넘어가고 이런 거 없이 확실히 말했어요. 이렇게 이러하니까 이런 거다. 만약에 이랬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 질문을 하면 그래서 네가 정확하게 뭐 네가 질문한 내용이 이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듣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 오늘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제깍제깍 사과를 하고 네, 뭐 물 한 잔만 떠다 줘도 반드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쌓여온 10년, 15년 막 이 정도 되니까, 저에게 뭐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예,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저에게. 그걸 저는 몹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필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차피 마칠 거였고요. 책도 읽어야겠고, 차는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어도, 네, 짙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